그래서 마지막 요 철학 지문하고 오늘 철학 지문에 지문에 과학 지문 세 가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자,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유념해야 된다고 했죠. 철학은 뭘 읽어줘야 된다고요? 철 무슨 의미라고 했어? 철학 할 때. 철학하면 무슨 학이야? 생각을 통해서 뭔가 밝혀내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야. 철학 지문이 쉬운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그 사람 생각 읽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밝혀내는 학문이잖아. 철학이라고 하는 거. 언어 철학에서 언어와 관련된 철학이죠.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언어와 대상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철학자들이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중 어떤 이론이 나오네. 의미지칭 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지시체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앞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이거 밝히려고 했어. 근데 의미지칭 이론에서는 뭐는 뭐래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 그 자체, 표현이 지칭하는 것. 고유 이름은요, 그 자체를 의미한대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예문을 주고 있죠. 금성이라고 하는 고유의 이름은 금성 바로 그 자체래요. 하지만 나눠주세요. 프레게는 이러한 의미지총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와 뭐를 구분하재?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여 고유 이름의 의미를 밝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앞부분의 이론은 의미지층 이론이지만 뒷부분의 이론은 새로운 이론으로 서로 달라지는 지점을 찾아줬니? 찾아줬어? 체크해볼까? 앞에는 의미지층 이론 주요 내용은 고유 이름은 그 자체예요. 그런데 뒤에는 하지만 이후부터 프레게의 이론은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야 되고 의미를 새롭게 설명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만약에 전개방식 문제가 하나 나온다면 이거는 답이 바로 골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른쪽의 문제 16번 바로 풀어볼까? 한 문단밖에 안 읽었는데 시간 없을 때 비문학 전략이 한 문단 읽고 문제 풀 수 있는 건 또 풀리기도 해요. 뭐 바로 풀리진 않더라도 어떤 답을 좀 골라내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답 골라진 사람? 너무 빨리 골라졌나? 1번. 1번이요? 너무 정확한데? 왜? 기존의 이론 어떤 이론? 오케이, 잘했고. 뒤에 새로운 이론은 누구의 이론? 프레게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예시 나왔니? 예시는 밑에 샛별은 샛별이다. 이런 거. 이게 예시잖아. 실제 우리 어떤 문장을 줬잖아. 그럼 답이 너무 1번으로 정확한데? 안 신기하니 얘들아? 한 문단 읽었는데 푸는 거? 신기해? 너무 어그지잖아. 근데 뭐 상반된 이론을 제시했다? 이것도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아직까지는 왜 두 가지 이론이 상반된 내용이니까. 그럼 나중에는 이 절충한 새로운 이론이 있는지는 봐줘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특정학자가 주장한 이론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변천 과정이 나오는지 통시적 관점, 통시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 통시적, 통시 얘들아 무슨 의미야? 통시.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간이 흐름, 시간이 흘러가는 거. 시간의 흐름으로 얘기했대요. 그건지 아닌지는 한번 보고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프레게의 관점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는 해줘야 돼. 그리고 특정학자가 프레게가 자신의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하는 과정이 나오면은 그걸 또 체크해줘야 돼요. 근데 1번이 너무 잘 맞아떨어졌지. 그러면 답이 1번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 정도로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지문을 갖고 노는 느낌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먼저 프로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한 바가 지시체라는 의미, 지칭 이론 입장을 따를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문장. 샛별은 샛별이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무슨 말이야? 근데 여러분도 혹시 샛별이라고 부르는 별의 이름 알고 있니? 개밥바라기라고 불리는 별의 이름 알고 있니? 거기 별 이름이야? 어. 개밥바라기. 어. 우리 문학책 있잖아. 개밥바라기 별. 들어봤어? 그럼 일단은 요 설명은 좀 이따 할게. 자, 의미지층 이론에서 1과 2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된대요. 왜? 샛별은 똑같잖아. 주어가 똑같잖아. 왜냐면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두 고유의 이름이 의미하는 금성이라는 지시체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 샛별은 금성이에요. 개밥바라기도 금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서 이제 샛별은 언제 떠요? 아침에 뜨는 별.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고 해서 금성이 아침에 보일 땐 샛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금성이 해가 진녘에 보이면요.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밥바라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 그릇을 얘기해요. 작은 그릇. 개밥 받는 작은 그릇 같은 별. 뭐 그런 식으로 불렀나 봐. 그럼 다시. 자, 이렇게 지시체가 동일하대. 샛별은 샛별이고 개밥바라기야. 그 지시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프레게가 보기에는 아니야, 1번은 동어 반복이고 2번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문장을 서로 다르게 인식한대. 사람들이 인식에서 달라진다는 얘기지. 얘네들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느껴졌니? 비슷하게 느껴졌니? 좀 다른 느낌이었지. 샛별이랑 개밥바라기랑. 샛별은 샛별이다.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또 완벽하게 다르다. 그리고 밑에 의미도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건 의미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의미,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는 의미까지 동일한 지시체는 동일했어요. 대상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시 방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을 가진다. 그러면 결국 이 풀에게는 뭐에 집중한 거예요? 뜻을 구분해야 된다.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차이로? 이 뜻의 차이로 인식적 차이가 발생했다. 여기까지 혹시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오른쪽 빈칸에다가 도식화하면 되겠지? 프레게가 누구에 대해서 의미, 지칭 이론에 대해서 프레게의 이론 서로 다른 관점을 주고 있죠. 의미 지칭 이론은 고유 이름은 지시체를 의미하는데 아니야. 풀에게는 이 고유 이름은요. 뭐와 뭐를 분리하라고 했어?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발생해? 인식적 차이 발생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도만 그려주셔도 내용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그냥 눈으로 쓰게 읽어도 아마 정리가 됐을 거야. 그치? 자, 하나 더.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한정기술구도 포함되어야 되고 합니다. 한정기술구는 뭐야? 한정기술구란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입니다. 아, 이게 기술구라고 할 때 이 구는 여러분들 알죠?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구라고 하는 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쓰는 거, 기록해서 쓰는 거. 테크닉이 아니에요. 스킬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모두 포함하자고요. 한정 기술 구도 한번 해볼까? 프레게는 고유 이름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해야 돼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한정 기술 구도 포함해야 돼. 자 한정 기술구란 대상이 만족하는 조건을 대상만이야 이런 보조사 중요하고요.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고 예를 들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나 니코마스 율리학의 저자와 같은 한정 기술구도 누구를 의미한대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해요. 자, 두 개가 동일해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예요. 니코마스 율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유 이름으로 간주합니다. 그 사람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프렉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와 요 윤리학의 저자는 고유 이름 드립니다. 자, 이 한정 기술구에 모두 포함하라고요. 고유 이름도 이 한정 기술구를 포함해야 된대요. 그 사람만 유독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프레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이 저자는 고유 이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 다른 뜻은 가집니다. 뜻은 다죠. 뜻은 달라.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의 어떤 관계성을 드러내주는 플라톤의 제자야라고 하는 관계성을 드러내주는 의미와 이 책의 저자야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문학에서도 얘기하는 측면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로 뭘로 부르니? 친구한테. 친구한테 뭐라고 불러? 별명 부르지 않니? 요새 별명 잘 안 부르니? 그럼 야라고 부르지. 대명사라고 부르지. 집에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부르지 않니? 부모님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지칭하는 대상들은 다 같잖아. 그치? 지칭하는 고유 이름들 거기에 여러분들의 고유한 관계, 우리 아들, 우리 딸, 혹은 여러분들만의 유일한 별명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근데 그런 뜻들은 다 다르죠. 의미들은 다 다르죠. 별명 왜 부르니?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 왜 불러? 친근감. 그래. 그런 친근감의 의미가 담겨졌지. 재밌어서. 그래. 재미도 뭐 친구들 사이에 어떤 친근감 때문에 부른 거잖아. 재미없냐? 별명 부르면? 근데 별명을 불리는 사람들은 참 싫은 별명들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어릴 때 그런 별명이 하나 있었거든. 대포라는 별명. 이름에 그냥 따갖고 아무 이유 없이. 그때 너무 싫었어. 자, 또 하나 갑시다. 한 편까지 끊었네요. 한 편 또 다른 측면 보자는 거예요.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과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주의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세 번째 한 편. 뭐와 뭐를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관념과 뭐를 구분하라고요? 뜻을 혼동하면 안 된다. 내용 정리 거의 끝났네. 그러면. 관념은 지시체에서 밑에 가서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지시체에 대한 개인적인 감각적 경험을 통한 주관적 내적 이미지래요. 관념은 감각적 경험, 내적 이미지 연결해주고 반면 뜻은 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읽어줄 때는 달라지는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해줘야 돼.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밑에는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서로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게. 뜻이란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예전에 내가 언어에 대한 얘기하면서 무슨 성에 대해서 얘기했니? 언어가 갖는 성질. 서로가 이렇게 공통된 뜻에 우리가 약속을 했다. 응? 맞아. 오, 언어의 사회성 얘기하죠. 맞아요. 사회적 약속이다. 언어의 사회성을 지금 여기서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읽었을 때 기억나면은 여러분들 진짜 배경지식이 확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주요 어떤 제재들, 지금 언어 철학, 저번에도 우리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 언어에 대한 얘기들이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법은 법대로 연결되기도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연결되기도 하잖아. 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극복해도 되지만, 이렇게 국어를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선택 과목 이제 뭐 물론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2학년 지금 과목에서는. 근데 수능 과목은 그게 연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 그치? 공부해보시고 이거 되게 재밌겠네? 라고 하신 분들은 3학년 가면서 선택 과목을 한 번 더 12월쯤에 기말고사 끝나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3학년 선택 과목은 뭘 해야 될까? 사탐 선택 과목, 과탐 선택 과목. 자,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약이라고 하면 다른 조건이죠.
그래서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갖는 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개인의 관념과 뜻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됐네. 혼동하지 말아라. 결국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자, 의로써라는 표현은 어떤 표지? 이유, 원인.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플러스 의미지칭 이론은 누구의 이론? 앞에서 나왔던 기존의 학자들의 이론이지. 여기서는 설명하지 못했대. 뭐를? 유니콘과 같은. 근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나의 의네요. 그쵸? 이 마지막 문단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럼 아까 16번 문제는 답이 1번밖에 될 게 없었죠. 형식적 관점도 아니었고 절충도 아니었고 다양한 관점도 아니었고 문제의 점을 수용한 것도 아니었다. 잘했고. 자, 그러면 이 기억 같은 문제는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의미지칭으로 해서 왜 설명 못했는데? 이거는 한번 답을 빨리 내보자. 왜 설명 못했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19번 문제거든요. 근데 19번 문제는 먼저 답을 내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왜 의미지칭으로 해서 설명하지 못했니? 유니콘은. 의미지칭 이론은 뭐였기 때문에? 이름은 그 대상을 꼭 지시하는 대상이어야 돼요. 지시하는 대상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추상적인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유니콘은 있니? 여러분들 유니콘 본 사람? 응? 본 사람? 없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왜 의미지칭으로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유니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의미지칭으로는 어떤 대상이 꼭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프레게이로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뜻으로도 우리가 설명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9번 문제 가서 바로 풀어봅시다. 19번. 문제 풀고 먼저 답 얘기하셔도 됩니다. 풀어온 사람 말고 지금 풀면서. 풀어오신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고 지금 풀면서 바로 답을 누가 먼저 얘기하는지. 3번? 어떻게 알았어? 고유 이름이 의미하면 지시차 그 자체로 보기 때문이다. 이제 연우가 각성했구나. 이제 내신 모드로 이제 슬슬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느낌이지. 이제 각성하는구나. 그래. 잘했고요. 자, 17번, 18번 문제 남았습니다. 그럼 17번 문제부터 한번 갑시다. 자, A를 참고하여 A 왼쪽에 있는 이 부분 밤하늘의 달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자 밑에 지시체가 내적 이미지일까?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 지시체겠지. 진짜 있는 거니까 달을 봤잖아. 자,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눈 대화 속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답도 금방 나올 것 같은데 1, 3, 5 중에 B는 서로 같았대. 의미가 같아야 된대. 근데 C는요. 서로 달랐대요. 서로 갖고 있었던 건 달라요. 그럼 서로 다른 건 뭐 같아야 되는 건 뭐? 같아야 되는 건 뜻. 그럼 답이 그냥 끝났네. 3번. 왜? 다른 추억은요. 관념이라고 해도 되고 내적 이미지라고 해도 사실은 관계 없었어요. 답은 3번이고요. 자, 18 뭐야 얘는? 야 그래 욕 나오네. 야 이거 뭐야 수학해야 되는 거야? 야 그 대변이 뭐니? 대변이 뭐니 대변? 우리 내가 생각하는 그 대변 아니지? 그런 대변 아니잖아. 더러운 거 아니잖아. 대변이 뭐니? 야 대변이 뭐야 빨리. 반대편에 대응하는 그 편. 이 선. 각 꼭지점에서 A의 대변은 여기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선을 A. 그치? 요게 A. B는요. B의 꼭지점에서 다른 대변에서 넘기는 거. C의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대변으로 넘어갈 때. 이것이라고 합니다. 가는 A와 B의 교점, B와 C의 교점은 지시체는 여기에서 만나네요. 따라서 O는
A와 B의 교점이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학을 물어보는 걸까? 수학을 물어보는 걸까? 우리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어떤 대상에 대한 이름은요, 무엇을 갖는다고요? 뜻을 갖는 거고요. 그쵸? 한정 기술구도 포함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시간 드릴게요. 동일한 지시태 지금 서로 뜻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네. 1번은 너무 맞는 얘기네. 더하나는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유 이름을 볼 수 있겠고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한정 기술구다. 한정 기술구니까 그렇게 고유 이름을 볼 수 있겠네. 1, 2번은 아닌 것 같고. 가와 나로 의사소통이 이유는 가에 대한 개인적 내적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이고. 4번. 가에 대한 제시 방식은 가와뿐만 아니라 A와 C의 교점도 포함할 수 있겠군. 5를 A와 C의 교점으로도 볼 수 있겠군. 5는 오다라는 문장과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도 할 수 있겠군.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몇 번? 답 몇 번으로 했니? 안 나와? 답은 3번. 얘들아, 개인의 내적 이미지라는 게 아까 내적 이미지 뭐라고 했니?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지? 관념은 서로 다를 거예요. 일치하면 안 돼요. 지문에서 나온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죠. 4번, 5번은 따로 질문 없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이런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했던 철학 지문 정도만 돼도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없죠. 이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쉬운 축에 속할 거예요. 철학 지문 치고는. 그러면 뒤에 가서 법 지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벌써 네모칸이 이렇게 보인다. 잠깐만.